골드만삭스가 2분기 시장 전망을 내놓은 게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아이폰 현재 관세 막 오른다고 하면서 기존에 550달러이던 아이폰이 847달러, 무려 60%가 오를 걸로 전망이 됐어요. 그 정도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상승분이 엄청났는데, 기존에는 뭐 베트남이나 중국, 그러니까 인건비가 싼 곳에서 생산들을 해오다 보니까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했었는데, 미국에서 하게 되면 미국 인건비가 훨씬 높으니까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관세가 붙게 되니 부품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원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애플 주가가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마이너스 34%까지 빠졌죠. 원래 260달러까지 갔었는데 172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빠지겠지, 이게 세계 시총 1위였던 기업이 34%나 빠진다? 그러니까 하한가 한번 맞은 거잖아요. 이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애플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엄청나게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50% 넘게 빠지다 보니까 더 이상 못 버틴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관세 완화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머스크를 굉장히 아끼기 때문에 중국만 관세를 높이고 나머지 유럽 비롯해서 국가들은 기본관세 10%만 남기고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했죠.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살 거면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최저점으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유럽에서 거의 뭐 마이너스 50% 60% 박살나고 있는데, 판매량이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49만 6천 대가 팔렸는데 33만 7천 대까지 떨어졌었고요. 30%가 빠지게 된 거죠. 이거는 뭐 테슬라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순전히 머스크의 그런 정치적 이슈 때문에 빠진 건데, 주식도 주식이지만 실제 차를 사실 분들은 지금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중고차 매물이 67% 급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머스크가 꼴 보기 싫으니까 갖고 있던 차주들이 차량을 그냥 막 내놓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차량 합리적으로 사야 된다고 하면서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한번 보고 오시고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량이 중고로 급증해 있을 때, 원래 비싼 차량인데 지금 이렇게 시장에 막 나왔을 때 감가가 이루어지고 공급이 많이 풀려서 가격은 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차량을 사실 거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야말로 4월 9일은 역대급 상승을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최고의 날이라고 짐 크레이머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사도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S&P 500 기업의 절반 이상이 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금 7주 연속이에요. 근데 이때랑 동일했던 수준이 언제냐면 쭉 이어가 보면 1990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이렇게 약세장이었을 때가 없었던 거예요. 역사상 약세장 바닥대랑 동일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살 거면 지금 사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래량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 4월 9일날 무려 나스닥 12% 오른 날 거래량이 무려 300억 주입니다. 300억 주. 뭐 300억 달러 뭐 이런 게 아니고 300억 주. 뭐 300억 달러면 엄청난 거죠. 아무튼 무슨 뭐 100만 주, 200만 주가 아닙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총을 따냈고요. 다시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번 약세장 때 애플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각보다 안 빠졌거든요. 관세의 영향이 있어서 조금 덜 받아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들고 계셨던 분들은 그나마 나았을 거예요. 다른 M7 중에서도. 그래서 이날 테슬라가 22% 상승했고 엔비디아가 18% 올랐죠. 최소 아무리 못 올라도 9% 올랐다는 겁니다. 현재 또 인플레이션이 4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상승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상승은 했는데 가장 느린 속도로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물가 상승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는 거고, 근데 관세가 시행되면 이 그래프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건데, 그걸 우려해서 머스크가 완화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다 알고 있으니 90일간 유예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나요? 어제였나요? 젠스낭이 말하라고 회동했죠. 트럼프랑. 이 자리에서 저녁 먹으면서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가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H20 원래 중국 바이든이 이제 중국에 수출 못하게끔 막으려고 했었는데 이에 대한 완화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H20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부터 수출이 가능했는데 이걸 규제를 심하게 하려다가 미국 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약속하니 완화를 해준 거거든요. 이미 1분기 때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가 23조 규모로 주문을 했습니다. H20을. 근데 이제 규제 완화가 됨으로써 이 증가량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EQ 2분기 시장 전망을 했는데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는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원래 65% 확률로 경기 침체 확률을 봤는데 이번에 90일간 유예를 하면서 45% 수준으로 낮췄거든요. 디플레이션과 금리 추가 인하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만약에 관세가 완화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거나 유럽 상호관세 수준이 웬만큼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PC 인플레이션이 2%가량 증가할 거라고 하고요. 경제 성장률은 1에서 3%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 지출이 글로벌 트렌드가 될 거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보시면 이 진한 색이 2014년 이후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위산업 관련된 주가 기업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채권, 금 이게 해지 수단으로서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 지금 심해지고 있죠. 경제성장 둔화 예상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주식 대신에 채권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로 담아라 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역시 들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골드만삭스 EQ 예상까지 해가지고 영상 준비해봤고요.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